FILE1 가문의 실패자라던 언니 회귀한 나는 그녀의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들었다. 피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마지막 순간 언니의 미소가 내 눈앞에 어른거렸다. 가문의 실패자라며 비웃던 그 입가의 조롱이 이제는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검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 끝이 아니었다. 눈을 뜨자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25살의 그날, 결혼식 전날 밤 나는 돌아왔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스쳤다. 죽음의 냄새가 아직 코끝에 맴돌았고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지은아,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왜 붙어 있는 거지? 그냥 사라져. 그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독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여전히 젊었고 상처 하나 없었다. 하지만 기억은 선명했다. 모든 배신, 모든 고통.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거지. 우리 집안은 재벌급은 아니지만 중견기업 한성그룹의 혈통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의 부사장, 어머니는 사회명사, 그리고 언니, 한지혜는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계자였다. 나는 그냥 실패자.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했지만 성적이 형편없었고 취직은 언니의 도움으로 겨우 한성그룹의 하찮은 사무직에 들어갔다. 언니는 마케팅 팀장, 모두의 선망의 대상.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나는 죽은 후에야 알았다. 회귀한 첫 번째 행동은 당연히 증거를 찾는 거였다. 내 방 서랍 속 숨겨둔 USB. 원래 역사에서 나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 언니가 내 결혼 상대, 재벌 3세인 최민준과 내통하며 나를 함정에 빠뜨린 증거였다. 민준과의 결혼은 집안의 정치적 동맹이었다. 하지만 언니는 민준을 원했다. 그녀는 나를 약물로 미치광이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 당일, 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무너졌고 민준은 파혼했다. 그 후 언니의 조종으로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끝내는 자살로 위장된 살인으로 끝났다. 피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날, 나는 언니의 손에 독이 든 와인을 마신 후였다. USB를 꽂아보니 파일이 떴다. 이메일 로그, 녹음 파일, 언니의 목소리, 지은이를 미치게 만들면 민준 오빠는 내 거야. 집안도 안정되고 그리고 민준의 답, 좋아, 지혜야. 내가 도와준 대가로 한성그룹의 지분을 줄게. 배신의 깊이가 새삼 느껴졌다. 나는 이를 갈았다. 이번에는 다를 거다. 언니,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빼앗을 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획이 피어났다. 첫 학기 든 언니의 상사, 마케팅 부사장인 강태준. 그는 언니의 멘토이자 회사 내 실세. 원래 역사에서 그는 언니의 편을 들며 나를 무시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약점, 그의 비밀. 태준은 재벌가의 사생아였다. 그의 어머니는 한성그룹의 전직 비서로 아버지인 회장과 불륜 끝에 태어났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모든 걸 잃는다. 나는 그 비밀을 이용할 거다. 언니의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복수. 회사에 도착하니 로비가 분주했다. 한성그룹 본사,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언니를 마주쳤다. 그녀는 완벽했다. 세련된 수트, 미소 짓는 얼굴. 지은아, 오늘 결혼식 리허설 잊지 마. 민준 오빠가 기다리실 텐데. 그녀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걱정 마. 모든 게 완벽할 거야. 내 속마음은 달랐다. 내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볼 테니까. 사무실에 앉아 나는 태준 부사장의 스케줄을 확인했다. 오늘 오후 마케팅 팀 미팅. 언니가 주도하지만
태준이 최종 결정권자. 나는 하찮은 서류 작업을 핑계로 미팅에 참관했다. 원래는 불가능했지만 회귀의 지식으로 미리 서류를 조작했다. 태준이 들어서자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 시작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다. 미팅 중 언니가 새로운 캠페인을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로 한성그룹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요. 민준 씨의 최그룹과 연계하면 더 좋겠죠. 그녀의 말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기다렸다. 내 차례. 부사장님, 이 캠페인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언니의 눈이 살짝 커졌다. 나는 USB 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적했다. 예산 초과예요. 게다가 민준 씨 측의 지분 요구가 과도합니다. 그것은 언니의 함정 일부였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자세히 설명해봐, 한지은 씨. 나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숫자, 그래프. 태준의 눈이 빛났다. 좋은 지적이야. 지혜 씨, 이 부분 수정해.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팅 후 태준이 나를 불렀다. 한지은 씨, 내 사무실로 와. 이 기회였다. 그의 사무실은 넓고 한강이 보였다. 오늘 내가 한 말 인상적이었어. 평소엔 조용하던데 나는 미소 지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부사장님의 비전을 믿으니까요. 대화가 이어지며 나는 슬쩍 그의 과거를 건드렸다. 부사장님, 한성그룹의 전통이 대단하시네요. 회장님의 혈통이 강하시다고 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나는 재빨리 물러났다. 아, 제 말실수예요. 하지만 씨앗은 심겼다. 그는 나를 유심히 봤다. 지은 씨, 앞으로 마케팅팀에 더 참여하게 해줄게. 잠재력이 보이네. 첫 번째 발판. 언니의 상사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결혼 리허설. 호텔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잘생겼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지은 씨, 내일부터 우리 둘이서 잘 지내자.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역겨웠다. 언니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야? 밤이 깊어지며 나는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태준의 비밀을 어떻게 드러낼지, 언니의 약점을 어떻게 파헤칠지. 회귀의 힘은 단순한 시간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기였다. 그리고 나는 그 무기로 모든 것을 되찾을 터였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었다. 태준의 비밀이 언니의 배신보다 더 깊은 어둠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가문의 실패자라던 언니 회귀한 나는 그녀의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들었다. 다음 날, 결혼식 당일, 공기 중에 꽃향기가 가득한 호텔 채플.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독이 될 뻔한 것이었다. 원래 역사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무너졌다. 약물이 몸을 휘저었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발작했다.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비웃었다. 민주는 즉시 파혼을 선언했고 언니는 슬픈 척하며 나를 불쌍한 동생으로 만들었다. 그 후 내 인생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나는 아침에 미리 준비했다. 언니가 준 축하 와인을 버리고 대신 물을 채웠다.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다. 리허설 때부터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지은아, 왜 그렇게 태연해? 긴장되니 나는 웃었다. 언니 덕분에 안심돼요. 모든 게 완벽하니까. 그녀의 미소가 살짝 일그러졌다. 의식이 시작됐다. 오르간 소리, 하객들의 박수.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사랑해, 지은아. 거짓말.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는 언니의 거야?
하지만 곧 둘 다 잃을 테지. 목사님의 말소리가 울렸다. 지금 반지를 교환하십시오. 오순간 언니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대비했다. 그녀가 건넨 반지 상장 안에 숨겨진 약물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미리 교체했다. 의식이 끝나고 피로연. 테이블마다 한성그룹의 간부들, 최그룹의 VIP들. 태준 부사장이 내 테이블에 앉았다. 축하해, 지은 씨. 민준 군과 잘 어울리네. 그의 말에 민준이 웃었다. 나는 기회를 잡았다. 부사장님, 감사해요. 마케팅팀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언니가 멀리서 이를 갰는 게 보였다. 그녀는 태준의 곁에 앉아 대화를 독점하려 했지만 태준의 시선은 나에게 머물렀다. 피로연 중반, 사건이 터졌다. 언니가 일부러 내 잔에 약물을 타려 했다. 나는 봤다. 그녀의 손이 슬쩍 움직이는 걸. 나는 재빨리 잔을 바꿨다. 그리고 소리쳤다. 언니, 이 와인 맛이 이상해요.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나는 잔을 들고 분석을 요구했다. 화학약품 냄새가 나요. 누가 장난쳤나. 하객들 사이에 소란이 일었다. 민준이 당황했다. 지은아, 진정해. 태준이 일어났다. 이건 심각한 문제야. 조사하자. 그의 결정으로 잔은 즉시 검사됐다. 결과는 약물이 검출됐다. 언니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내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의 지문이 잔에 남아 있었다. 나는 미리 준비한 장갑으로 만진 척했다. 경찰이 불려왔고 피로연은 엉망이 됐다. 민주는 나를 버렸다. 지은아, 이 결혼은 무효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안도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가 울며 나를 안았다. 지은아,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는 언니를 호되게 꾸중했다. 지혜야, 내가 왜 그랬어. 언니는 울며 부인했다. 아빠, 오빠. 저 아니에요. 지은이가 꾸민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그녀를 압도했다. 태준 부사장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잘 버텼어. 내일 회사로 와. 이야기할 게 있어? 회사에서 태준의 사무실. 그는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오늘 일 충격적이었어. 지혜 씨가 그런 짓을 하다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부사장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해요. 그는 나를 똑바로 봤다. 내가 아는 게 많아 보이네. 말해봐. 한성그룹의 비밀.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그의 약점을 건드렸다. 회장님의 사생아, 그분이 부사장님이시죠?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아는 거지? 나는 USB를 꺼냈다. 이게 증거예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어요. 대신 언니를 막아주세요. 그녀는 회사까지 노려요. 그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좋아, 지은아. 내 편이 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의 비밀을 지켜주고 내 계획에 협력해. 그의 계획. 회장의 자리를 노리는 쿠데타. 나는 동의했다. 이렇게 태준은 내 첫 번째 동맹이 됐다. 며칠 후 언니는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지은아,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다 안다고. 그녀의 비밀도 있었다. 우리 어머니의 불륜, 아버지의 숨겨진 자녀. 언니는 그것을 이용해 나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빨랐다. 태준의 도움으로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마케팅 팀 보조로. 언니의 자리를 노렸다. 긴장된 나날이 시작됐다. 언니는 최민준과 재회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나를 두려워했다. 지은 씨, 너 미쳤어.
그날 내가 한 짓 나는 웃었다. 오빠, 언니와 잘 지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의 비밀이 단순한 사생아가 아니었다. 그는 살인자였다. 가문의 실패자라던 언니 회귀한 나는 그녀의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들었다. 태준과의 동맹은 달콤한 독이었다. 그는 나를 보호해 주었지만 그의 야망은 끝이 없었다. 회사에서 나는 빠르게 성장했다. 언니의 빈자리를 메우며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직원들은 나를 기적의 여신이라 불렀다. 하지만 밤마다 죽음의 꿈이 나를 괴롭혔다. 피가 흐르는 바닥, 언니의 웃음소리. 회귀했지만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태준이 나를 불렀다. 지은아, 이 파일 봐. 그것은 한성그룹의 재무보고서. 조작된 숫자, 세금 탈루의 증거. 회장이 이걸 알면 나는 끝장이야. 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우리가 함께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어. 나는 망설였다. 원래 역사에서 태준은 회장의 죽음을 일으켰다. 독살. 그것이 그의 어머니 복수였다. 부사장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는 웃었다. 너도 언니에게 배신당했잖아. 복수야, 지은아. 우리 둘 다.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태준을 이용해 언니를 무너뜨리고 그 후 그를 버릴 거다. 첫 번째 행동은 언니의 약점 공격. 그녀가 숨기던 어머니의 불륜 증거. 나는 태준의 네트워크로 그것을 확보했다. 익명으로 언론에 유출. 다음 날 뉴스 헤드라인 한성그룹 상무 딸, 어머니 불륜 스캔들.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고 아버지는 분노했다. 지혜야, 내가 왜? 언니는 나를 찾아왔다. 밤늦은 시간, 내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너지. 이게 내 짓이야.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됐다. 나는 문을 열고 차를 타주며 말했다. 언니, 왜 그래? 나 같은 실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녀가 소리쳤다. 너, 돌아온 거지? 그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한 짓 너 알지? 충격. 그녀도 알았다. 아니, 블러핑 일터.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민준 오빠가 말해줬어. 내가 자살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지만 내가 살아서 돌아왔어. 이게 무슨 마법이야? 회귀의 비밀이 드러날 뻔했다. 나는 재빨리 반격했다. 언니, 증거가 있어? 내가 나를 죽이려 한 녹음. 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가짜야. 지은아, 우리는 피를 나눈 자매야. 용서해.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피. 내가 흘린 내 피를 말하는 거야. 그녀는 울며 떠났다. 하지만 그 밤, 나는 알았다. 언니는 더 위험해졌다. 그녀는 민준을 동원해 나를 제거하려 할 터. 태준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는 나를 파트너라 불렀다. 저녁 식사, 와인 한 잔. 지은아, 내 눈빛이 좋아. 복수의 맛을 알게 됐어.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불편했지만 나는 참았다. 그는 계속했다. 내 어머니는 회장에게 버림받았어. 그녀는 자살했지? 내가 복수하는 거야. 그의 고백에 나는 공감했다. 나도 언니에게 버림받았으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 어둠이 스쳤다. 살인자의 냄새. 회사 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언니는 복귀를 시도했지만 태준이 막았다. 지혜 씨, 휴직해. 스캔들이 회사의 악영향이야.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나는 그녀의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든 성공을 느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민준이 나에게 연락했다. 지은아, 만나자. 진실을 말할게. 카페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가 나를 조종했어.
하지만 내가 죽은 후 나는 후회했어. 이제 도와줄게. 언니의 비밀, 더 큰 게 있어? 민준의 증언,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불륜을 알았고 그것을 이용해 아버지를 협박했다. 집안의 지분을 독식하려 한 거다. 게다가 그녀는 태준의 비밀도 알았다. 태준 사장은 살인자야. 그의 어머니 자살, 실제로는 회장이 한 짓이야. 지혜가 그 증거를 쥐고 있어 오 충격. 태준의 복수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민준을 이용하기로 했다. 오빠, 나랑 손잡아. 언니를 무너뜨리자. 이제 세력이 형성됐다. 태준, 민준, 그리고 나 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언니의 반격이 시작됐다. 내 아파트에 침입자. 마스크 쓴 남자, 칼을 들고. 나는 도망쳤지만 팔에 상처가 났다. 경찰에 신고, 증거는 언니의 부하로 추정됐다. 태준이 보호를 약속했다. 지은아, 나한테 와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의 제안에 나는 그의 저택으로 갔다. 거기서 그의 진짜 얼굴을 봤다. 지하실, 고문 도구. 이게 내 복수 도구야. 회장을 이렇게 만들 거야?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태준을 내 편으로 만들었지만 그는 괴물이었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언니와의 전쟁은 이제 회사 밖으로 확대됐다. 그녀는 언론을 동원, 나를 자신만만한 계모살이로 몰았다. 소문이 퍼졌다. 직원들이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의 도움으로 언니의 은행 계좌를 해킹했다. 탈세 증거. 그걸 태준에게 넘겼다. 이걸로 언니를 끝내요. 가문의 실패자라던 언니 회귀한 나는 그녀의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들었다.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언니의 탈세 스캔들이 터지자 한성그룹 주가가 폭락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웠고 회장은 태준을 불렀다. 태준아, 이 사태를 수습해. 이태준은 웃었다. 회장님, 제가 하죠. 하지만 지분을 더 주세요. 그의 야망이 드러났다. 나는 그의 곁에서 지켜봤다. 이제 나는 그의 오른팔, 회사 내에서 지은 언니로 불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태준의 지하실 장면이 떠올랐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내가 내 약점을 쥐고 있으니 나는 내가 필요해. 사랑할게. 그의 고백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통제였다. 나는 거절했다. 부사장님, 우리는 동맹일 뿐이에요.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럼 조심해. 배신자는 용서 안 해. 언니는 도망쳤다.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민준의 사설 탐정. 그녀의 은신처, 작은 펜션. 나는 직접 갔다. 비가 내리는 밤, 문을 두드렸다. 언니, 나야. 지은, 그녀가 문을 열었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여전한 도끼. 왔어. 죽으러.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언니, 왜 나를 미워해? 어렸을 때 우리는 가까웠잖아. 회상. 어린 시절 언니와 나는 인형을 나누며 놀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불륜이 드러난 후 모든 게 변했다. 언니는 완벽한 딸이 돼야 했다. 나는 그림자. 너 때문에 엄마가 아팠어. 내가 태어난 게 문제야. 그녀의 고백. 충격. 나는 원래 역사에서 몰랐던 사실. 어머니의 불륜 상대는 아버지의 동생, 그리고 나는 그 피를 이어받은 불법 자녀였다. 언니의 증오뿌리. 언니, 그럼 왜 나를 죽였어? 자매잖아. 그녀가 웃었다. 자매. 너는 5.1 뿐이야. 민준 오빠, 회사, 모든 걸 내가 빼앗으려 했어. 나는 반박했다. 아니, 내가 먼저 배신했어. 결혼식, 독. 그녀가 칼을 꺼냈다.
죽어, 지은아, 싸움. 나는 그녀를 제압했다. 회귀의 몸은 강해졌다. 언니, 이제 끝이야. 경찰이 올 거야. 하지만 그녀가 속삭였다. 태준 사장, 그가 진짜 악마야? 그의 어머니 자살. 내가 도왔어. 회장이 아니라 태준이 엄마를 죽였어. 또 다른 트위스트. 태준의 어머니는 태준의 손에 죽었다. 그의 복수는 거짓. 그는 사이코패스였다.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언니를 묻고 민준에게 전화. 오빠, 와, 언니 잡았어. 민준이 도착. 경찰과 함께. 언니는 체포됐다. 탈세, 살인 미수.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 지은아, 태준을 믿지 마. 그는 너도 죽일 거야. 돌아온 후 태준이 기다렸다. 어디 갔어? 걱정했어. 그의 미소가 섬뜩했다. 나는 테스트했다. 언니가 잡혔어요. 이제 우리 승리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그날 밤 그의 저택에서 나는 도청기를 설치했다. 그의 통화, 지은도 처리해야 해. 그녀가 내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 배신. 태준이 나를 노렸다. 나는 반격을 준비했다. 민준과 손잡고 태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의 어머니 살인 증거, 회사 내 횡령. 나는 아버지에게 갔다. 병상에서 모든 걸 털어놨다. 아빠, 태준이 범인이에요. 언니도, 하지만 태준이 더 커요. 아버지는 믿었다. 지은아, 내가 고마워. 그의 눈물. 처음으로 나는 딸로 인정받았다. 고조되는 긴장. 태준이 나를 미팅에 불렀다. 지은아, 오늘 회장님 앞에서 발표해. 함정. 회의실, 회장과 간부들. 나는 발표 중 증거를 던졌다. 태준 부사장, 당신의 범죄입니다. 스크린에 그의 어머니 살인 사진, 횡령 데이터. 그는 창백해졌다. 이건 그는 총을 꺼냈다. 총성. 회장이 맞았다. 카오스. 나는 도망쳤다. 민준이 구했다. 지은아, 살아. 경찰이 태준을 체포했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배신자, 그의 비명. 언니의 말대로 그는 괴물이었다. 회장의 죽음으로 한성그룹은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가 임시 회장직을 맡았고 나는 그의 곁에서 회사를 재건했다. 언론은 나를 경웅으로 불렀다. 한성그룹의 구원자, 한지은.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대가는 컸다. 회장의 피가 내 손에 묻은 듯했다. 태준의 총알은 나를 피했지만 영혼의 상처는 깊었다. 언니의 재판. 법정에서 그녀는 나를 봤다.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똑같아. 복수에 중독된 괴물. 그녀의 말에 나는 동요했다. 재판 결과 그녀는 무기징역. 탈세, 살인 미수, 어머니 불륜 조작. 민주는 증언자로 나섰다. 지혜는 나를 세뇌했어요. 지은 씨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나에게 고백했다. 지은아, 사랑해. 진짜로.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오빠, 우리는 끝났어. 복수의 잔재일 뿐이야. 회사에서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한성그룹의 혁신, 젊은 세대 중심의 브랜딩. 직원들은 나를 따랐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태준이 나타났다. 지은아, 나는 내 거울이야.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그의 웃음소리. 나는 깨어나 울었다. 회귀의 힘은 축복이자 저주였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변했다. 지은아, 내가 가문의 빚이야. 미안해. 과거에 무시했어. 그의 사과. 나는 어머니의 비밀을 털어놨다. 아빠, 나는 불법 자녀예요. 그는 안았다. 그게 뭐?
너는 내 딸이야, 가족의 재결합. 하지만 언니의 빈자리가 아팠다. 그녀의 편지, 감옥에서, 지은아, 용서해. 나는 내가 부러웠어. 내 자유로움. 민준의 추격.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최그룹과 한성의 합병, 그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또 다른 함정. 나는 홀로 서기로 했다. 태준의 재판에서 그의 최후 진술, 지은, 내가 날 만들었어. 내 편이 된 척하며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인생의 전환점. 나는 회사를 떠났다. 새로운 시작, 작은 스타트업. 복수의 끝에서 나는 자유를 찾았다. 하지만 트위스트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감옥에서 언니의 자살 소식. 그녀의 유서,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는 지쳤어. 사랑의 눈물. 복수는 승리지만 상실이었다. 서울의 가을, 한강 산책. 바람이 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언니, 미안해. 나도 괴물이었어. 회귀의 두 번째 기회? 아니,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갈 거다. 가문의 실패자라던 언니 회귀한 나는 그녀의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들었다. 자유의 맛은 달콤했다. 스타트업 사무실, 작은 팀과 함께 나는 한지은으로 다시 태어났다. 과거의 그림자 없이, 하지만 회귀의 기억은 남아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민준의 합병 제안은 거절했다. 오빠, 각자 길을 가요. 그는 슬퍼했지만 이해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가족과의 화해. 어머니가 퇴원 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 푸른 바다. 지은아, 내가 우리를 구했어. 어머니의 말, 아버지는 회장직을 물러나 은퇴.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강요 안에 나는 웃었다. 아빠, 나는 내 길을 갈게요. 언니의 죽음은 나를 변화시켰다. 그녀의 무덤 앞 꽃을 놓았다. 언니, 쉬어. 이제 나 혼자서도 바람이 속삭였다. 용서의 순간. 복수는 끝났고 치유가 시작됐다. 태준의 최후 편지, 감옥에서. 지은아, 나는 내가 사랑스러웠어. 하지만 복수가 우리를 삼켰어. 살아, 진짜로 그의 죽음 소식.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 여성 복수 드라마, 내 이야기 기반. K드라마로 방영, 히트. 결말,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린다. 나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다. 회귀한 나는 이제 앞으로 간다. 행복한 엔딩. 하지만 비극의 여운. 가문의 실패자는 성공의 시작이었다.